안녕하세요. 봉천동의 현인 봉현이 형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30일입니다.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나만의 비트코인 지갑 만들기를 강의 형태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수익률도 높은 자산이지만 본질은 소유권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데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채널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콘텐츠들을 순차적으로 업로드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만든 콘텐츠들이 다 조금씩 파편화되어 있어서 한 번에 정리하는 영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에서 4년 동안 많은 분들의 비트코인 지갑 이동을 지켜보면서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잘 모름으로 인해서 실수하는 것들을 목격하였고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개중에 분실한 지갑을 제가 도와드린 경험도 있고 또 지갑을 이동하는 것들도 가르쳐 드린 경험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시점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에 담은 콘텐츠를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해당 강의를 통해서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고 이동하는 데 필요한 이론과 실습을 안내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셀프 커스터디 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들을 최대한 초보자와 중급자 입장에 맞춰서 쉽게 전달해서 사용자의 실수와 또 그 불안감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내용과 실습이 병행되며 전체 영상을 충분히 숙지하신 뒤에 지갑을 생성하고 이동하는 걸 수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강의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비트코인 지갑 만들기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2강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기, 3강 개인 지갑에서 출금하는 방법, 네 번째는 개인키 보관 방법 및 FAQ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추가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강 형태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이런 식으로 구조화했는데 해당 영상의 타임스탬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이론과 실습의 병행을 통해서 학습자가 직관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영상은 봉현이 형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업로드 예정이고 재생 목록, 비트코인 지갑 만들기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강의와 관련된 자료들은 봉천동 가치투자연구소 무료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달 드릴 예정이고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도 접속을 하실 수 있고 아래 더보기에 가입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면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경제신문을 읽으실 수 있고 또 투자 관련된 기사를 공유 드리고 코멘트도 종종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왜 비트코인을 지갑에 보관해야 되는지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방법은 거래소 또는 개인 지갑 이렇게 두 가지 방법만 존재합니다. 거래소에 보관하는 게 좋은지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지 좋은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고 사용자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아래 제가 설명드리는 장점과 단점을 통해서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개인 지갑에 비트코인을 보관했을 때 장점은 재산권 침해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전쟁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둘 경우 해당 거래소에 있는 데이터가 유실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조치에 의해서 행정명령에 의해서 출금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 재산을 이동시킬 수 없다면 사실상 그 시점은 소유권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경우는 아니지만 특정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로 재산을 몰수당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개인 지갑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개인키만 노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재산을 지킬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전 세계적인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국가의 재정 지출 증가로 인해서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증세 환경이 조성이 이미 되고 있는데
그때 개인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거래소 파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2014년 마운트 곡스가 파산을 했고 2022년 FTX 거래소가 파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그에 대한 우려감이 항상 존재합니다. 물론 현재 기준으로는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거래소가 그 전보다는 많이 안전해졌고 특히 한국에 있는 거래소, 메이저 거래소들은 사실상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내 거래소의 경우 사용자의 디지털 자산을 이동할 때 검열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개인 지갑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누구의 허락 없이 365일 24시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비트코인을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약간 심리적인 요소인데요. 개인 지갑에 이동을 하고 나면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고 또 거래소에 들락날락하지 않아서 오히려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저도 그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보관했을 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내가 내 개인키,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때 그 누구도 나의 비트코인에 대해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개인 지갑 이동을 아주 쉬운 예로 금은방에 가서 금을 샀는데 그 금을 금은방에 두고 나올 건지 아니면 내가 가져와서 집에 보관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거래소에 보관을 했는데 거래소가 파산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때는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반대로 개인 지갑에 보관을 했다가 분실을 했다면 그때는 거래소에 두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지갑에 보관을 하실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연습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국내의 경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은 보유 자산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받고 공시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지갑 이동이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혹시라도 거래소가 보관 중인 나의 데이터를 유실하거나 분실해가지고 내 소유권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통신시설 등의 문제가 생겨서 거래소에서 출금할 때 인증 문자나 카톡이 날라오지 않아서 그 순간에 혹시라도 비트코인을 이동하지 못할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사실상 지금 한국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다 유출이 된 상태고 그래서 스팸 문자나 메일이 수시로 날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딥페이크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앞으로 더 지능적인 범죄들이 늘어날 텐데 비트코인을 개인 키를 가지고 지갑에 보관할 경우 그런 리스크로부터 상대적으로 저는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저출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5년, 10년 이내에 급격하게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리 개인 지갑에 옮겨두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탈세를 조장하려는 목적은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그 옵션을 늘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개인 지갑 이동이 단순히 비트코인의 재산권, 비트코인을 이동하는 데를 넘어서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에서 글로벌로 신분증, 탈중앙화된 신분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그 흐름을 앞장서서 공부하고 개인 사업에 적용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부를 이루었었던 것처럼 앞으로 펼쳐질 메타버스 세상, 블록체인 기반의 모든 실물 자산들이 디지털화되는 그 과정에서 이 개인 지갑을 제대로 배워준다면 앞으로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국내 거래소 5개 중에서 이번 콘텐츠는 빗썸과 업비트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유는 거래량 기준으로 1, 2등인 거래소이고 특히 빗썸 같은 경우
매수 매도 수수료가 더 저렴하고 입출금 시간에 24시간 제한이 없어져서 저는 빗썸을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매번 유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자 주거래 은행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고, 고팍스나 코빗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 시점 거래량 및 보안성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종합 1등 거래소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갑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래소이니 이는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가입 등 절차는 뒷부분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바이낸스 가입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트래블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트래블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비트코인을 출금하지 못한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선 트래블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 100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송수신할 때 송수신자의 정보를 디지털 자산 사업자, 즉 거래소 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실상 디지털 자산의 금융 실명제의 개념인데요. 이게 적용되게 된 배경은 2019년 OECD 산하의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탈세를 방지할 목적으로 디지털 자산에도 암호화폐에도 이거를 적용해라 라고 이제 권고를 했고, 기존 금융권, 달러나 다른 외화의 경우 이미 국제은행 통신협회 스위프트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용 중에 있고, 2022년 3월 대한민국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암호화폐에 대해 트래블룰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래블룰을 활용하는 방법은 우선 100만 원 이하의 경우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바로 송금은 가능하지만 한번 출금할 때 수수료가 너무 높은 부분도 있고, 또 100만 원 이하의 디지털 자산을 반복적으로 출금할 시에는 이상 거래로 분류가 되어서 이후 출금이 제한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초과의 경우는 본인 명의로 된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출금을 해가지고 개인 지갑으로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빗썸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100만 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한번 옮기고, 그 이후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트래블룰에 아직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자유롭게 개인 지갑으로 출금을 할 수 있으니 그런 식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물론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바로 이동 가능한 국내 거래소가 있습니다. 업비트나 빗썸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한해서는 바로 지갑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코빗이나 코인원의 경우 핫 월렛인 삼성 블록체인 월렛 또는 디센트나 레저 나노 같은 일부 하드 월렛을 대상으로 개인 지갑을 인증할 경우에 출금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언급드린 지갑들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를 경유하는 게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동 과정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빗썸과 업비트에 있는 비트코인을 바이낸스로 이동을 하고, 바이낸스에 있는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고, 다시 개인 지갑에서 바이낸스로 이동하는 연습을 한 이후에 전체 물량을 한 번에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는 걸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국내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아직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는 USDT라고 하는 테더를 구입해가지고 바이낸스로 보내고 거기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걸 추천드리고, 상세한 방법들도 추후 과정에서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낸스 어플리케이션을 우선 휴대폰에 설치를 반드시 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신규 가입자의 경우 해당 링크를 통해서 가입할 경우 거래 수수료를 20%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할인 폭인 만큼 새롭게 가입하시는 분들은 해당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길 바라고, 아래 더보기에도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 때 꼭 필수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론적인 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라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상에서 공개 키, 암호화,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 방식의 암호화 기술이 디지털 화폐에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개 키 암호화라고 불리는 방식의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화폐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적용된 암호화 기술은 공개 키 암호화라고 부르는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로 비대칭 암호화 방식 중에 하나인데 두 개의 연결되는 키쌍을 활용해가지고 온라인 상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교환을 위한 기반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메시지를 암호화할 때 공개키를 사용해서 그 정보를 암호화하고 그 공개키로 암호화된 정보는 개인 키, 비밀번호 없이는 복호화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안전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고 비트코인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그 개인 키로 서명된 정보나 메시지는 공개 키를 통해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개인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을 검증한다.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한 이유는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개인 키를 모르는 이상 공개 키만으로는 정보의 원래 내용을 해독할 수 없고 일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가지고 이 암호화 기술은 인터넷 통신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거고 그 기술을 비트코인에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키를 통해서 공개 키에 있는 나의 비트코인을 접근하고 그거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디지털 서명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바로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2강, 3강에 준비를 해 두었으니까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 비트코인에는 공개키 암호화라는 방식이 적용되었고 거기에는 개인 키와 공개 키가 있다.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지갑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개인 키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개인 키는 절대로 타인에게 공유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트코인 개인 키를 비트코인의 규칙에 의거해서 생성하고 안전하게 보관을 하면 된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 지갑을 만드는 규칙은 1과 0,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는 이진수를 가지고 256자리의 숫자를 임의로 생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24개 단어를 비트코인의 개인 키, 암호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무래도 이 무작위 이진수 256자리를 사람이 기억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숫자를 가지고 영어 단어로 변환한 것이 니모닉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니모닉도 개인 키라고 부를 수 있고 이 이진수의 256자리도 개인 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안 콜먼이라고 하는 100% 오픈소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일령일령의 무작위 값을 250개 입력하면 비트코인 규칙에 의거해서 자동으로 니모닉이 산출되고 개인 키와 공개 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아무나 아무 데서나 만들 수 있는 거면 내가 만든 개인 키를 다른 사람이 똑같이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개인 키는 무한하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개인 키는 경우의 수가 유한합니다. 개인 키를 만들 수 있는 총 개수는 이진수니까 10, 2에 256승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쓴 개인 키와 다른 사람이 나의 개인 키를 뒤에 사용하게 된다면 나의 비트코인의 지갑이 해킹을 당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이 다른 지갑으로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도 그렇고 봉현이 형도 그렇고 업비트, 빗썸, 봉순이, 코인원 그 외 해외 많은 비트코인 지갑을 가진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규칙에 의거해서
비트코인의 개인 키를 가지고 있고 기억하기 쉽게 24개 단어로 만들어 두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키의 경우 0, 256개부터 1, 256개 사이의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내가 한 개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그 개인 키를 통해서 공개 키가 파생이 되는데 이 공개 키는 주소를 파생하고 그 주소는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주소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 주소의 개인 키는 각자가 보관하기 때문에 해당 주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옮기는 건 그 개인 키를 가진 사람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개인 키의 경우는 2의 256승분의 1의 확률로 아주 극한으로 낮기 때문에 사실상 중복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의 256승을 대략 10의 77승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숫자가 얼마나 크냐면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해변과 사막에 있는 모래 알갱이의 수가 10의 24승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경우의 수고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개수를 10의 80승으로 추정하는데 그 정도의 숫자라고 보실 수 있고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를 다 더해도 이거를 연산해서 하나하나씩 들여다보고 그 안에 비트코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무수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개인 키를 아주 랜덤하게 안전한 공간에서 만든다면 비트코인의 지갑 체계가 무너지기는 쉽지 않다. 비트코인의 보안 체계가 무너질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올 경우에 위험하다라는 것도 결국엔 그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대입해서 비트코인을 찾아낸다라는 개념인데 현재 양자 컴퓨터로도 사실상 이 암호화폐 체계를 깨는 게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추후에라도 양자 컴퓨터 기술이 개발이 된다면 그에 맞게 비트코인 암호 체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건 불필요하고 또 이미 어느 정도는 해소된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재미로 1256개를 사용해가지고 이안 콜먼에서 개인 키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개인 키에 해당하는 주소를 블록체인 익스플로러 통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해당 주소가 이미 2022년도에 사용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1, 256개를 가지고 지갑을 만들고 거기에 비트코인을 보내면 이미 그 지갑을 사용했었던 사람이 나의 비트코인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간의 의지나 알고리즘이 반영되지 않는 완벽하게 무작위한 숫자를 가지고 개인 키를 생성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핵심을 요약하자면 비트코인 지갑을 만든다는 건 결국에 유한한 경우의 수에서 개인 키를 선택해서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그 개인 키를 가지고 특정 주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소유자가 나임을 증명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드린 개인 키는 절대로 타인에게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전 세계 노드와 채굴자들이 이를 검증하고 기록해가지고 블록체인 방식으로 분산해서 전 세계 컴퓨터에 보관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개인 지갑을 만들 때 로직이 분명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충분히 랜덤하게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임의의 값을 불러줄 수도 있고 특정 패턴이 감지됐는데 그걸 인지 못해가지고 불러줄 수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 지갑이 탈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증해 줄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아무리 개인 키를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디바이스에 블루투스, 와이파이, NFC 같은 통신 장치가 있다면 언제든지 악성 코드를 통해서 내 개인 키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통신 장치가 없는 그리고 그 통신 장치가 없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 첫 번째는 100%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니모닉을 생성하고
통신 장치가 없고 그게 눈으로 확인 가능한 하드웨어를 통해서 보관하고 서명을 한다면 비트코인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지갑이 비싸야지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비트코인의 보안, 비트코인 지갑의 보안성은 디바이스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회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본인이 스스로 이해를 하고 그거를 인지한 채로 개인키를 생성하고 보관하고 서명하는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안 쿨먼 같은 사이트에 접속해서 개인키를 만들 경우에 언제든지 내 화면이 캡처가 돼가지고 해커에게 전송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 디바이스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번에 봉현스쿨 스토리 스토어 통해서 론칭하게 된 원더케이 하드 월렛이 앞서 말씀드린 그 조건에 해당하는 디바이스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해당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2강, 3강, 4강 실습을 진행할 거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결된 링크를 통해서 구입하시면 되고, 기타 다른 지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 영상을 보고 공부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디바이스는 뒷면을 완전히 오픈해가지고 통신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해당 디바이스에 보관 중인 개인키는 물리적으로 탈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입하시고 검증이 끝났다면 절대로 PC에 연결하시지 마시라고 저는 권장드리고, 추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사실상 불필요하고, 하시게 되더라도 SD카드를 통해서 에어갭 방식으로 업데이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프트웨어는 이제 크럭스라고 하는 오픈소스, 100%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월렛으로 사토시 나카모토처럼 초기 개발자가 사라졌고 현재는 오픈사치와 비트코이너들의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DIY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중에 시드사이너, 스펙터, 크럭스 이렇게 세 가지가 조금 유명하고 비트코이너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크럭스 월렛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었고, 해당 디바이스의 비전은 저렴하면서도 사용자의 친화적인 비트코인 전용 월렛을 목표로 해서 금액대가 아주 저렴한 편이고 대신에 성능 또한 아주 우수하고, 이번에 그 기기를 제가 찾게 돼가지고 론칭을 하게 됐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이런 식으로 깃허브에 100% 투명하게 오픈소스가 공개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주사위를 통해서 니모닉을 생성하는 코드를 복사해서 챗 GPT에 복사를 하고 아래 소스 코드에 대해서 분석해줘 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해당 소스 코드를 한글로 분석을 해주고, 보시면 이 코드는 사용자에게 주사위 룰을 통해 안전한 암호키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며, 엔트로피가 충분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무작위성이 충분하지 않거나 어떤 특정 패턴이 감지될 경우에는 경고를 표시해가지고 무작위성의 품질을 보증해주는 소프트웨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제가 개발자들을 비트코인으로 현재 후원을 하고 있고,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어 튜토리얼 버전에 저의 설치 검증 영상과 매뉴얼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2022년, 2023년도부터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실제 현재 사용 중에 있고요.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99%를 해당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개인키를 생성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디바이스는 비트코이너들이 선호하는 넌척 월렛과 블루 월렛을 둘 다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성과 보안성 측면, 다른 어플리케이션과의 호환성 측면에서도 아주 유리하고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디바이스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봉현스쿨 스토리를 검색하시면 디바이스를 만나보실 수 있고, 아래 더보기 링크에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디바이스의 판매 수익의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개발자들에게 후원이 되고 그 외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대한민국 비트코인 대중화 사업에 쓸 계획입니다. 다음 강의는 2강,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과정을 설명드릴 생각이고, 앞서 배운 개념들을 실제 디바이스에서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항공캠을 통해서 제가 실제로 버튼을 누르는 것들도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휴대폰 화면도 모니터에 띄워가지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디바이스와 주사위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따로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